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코치님. 네, 오늘은 유독 박정영입니다. 또박또박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장마철이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띄어서 톡톡 튀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나이 먹었다고 느낄 때가요. 이럴 때예요. 예전에는 비 오면 음악 듣기도 좋고 분위기 좋네 했는데 이제는 운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찮아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 나이 먹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나이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러게요. 네,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두 번째 테마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통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팩트, 이모션, 니즈. 네, 사실과 감정과 또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럼 소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이게 좀 떼어서 경청과 공감을 떼어서 얘기해볼까라고 했는데 참 떼어놓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같이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린다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제 평소 생각과도 좀 일맥상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로 대학생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나갔었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유명인들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보통 뭐 유재석, 아니면 뭐 손석희, 이런 분들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통을 잘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 토의 같은 걸 시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두 가지 단어가 바로 오늘의 주제였어요. 경청 그리고 공감을 잘해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청, 공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소통의 시작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경청이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공감, 내가 네 감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을 상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느냐? 뭔가 나는 공감받았어. 왜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잘 경청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과 경청을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시작이 경청과 공감이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사실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칭을 받고 나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잘 들어줘서 좋았다. 공감받아서 좋았다. 누가 온전히 나한테 이렇게 들어준 그쵸. 경험이 처음인 것 같다. 내지는 뭐 이게 1시간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이슈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 이야기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게요. 그 돈 내고 받는 코칭에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온전히 들어준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칭을 했을 때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알잖아요. 소통에 있어서 경청이 중요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스피치 학원은 정말 많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웅변 학원은 정말 많은데 경청 학원은 없어요. 잘 그죠? 듣는 것을 가르쳐주거나 중요한 건 알면서도 이거를 잘하기 위해 잘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좀 생각? 이런 것들은 좀 인식 이런 건 부족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거를 되게 수동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들으면 되는 그쵸? 걸로 끝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사실 영어에는 hearing과 listening이 다른 그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listening 다음에는 항상 listen to. listen to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되게 적극적으로 어디엔가가 이렇게 귀 기울인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히어링은 그냥 이제 들리는 대로 듣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냥 들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자도 기울일 경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적이고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없어도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청은요. 훈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훈련 장면에서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혼자서 하는 건 훈련을 쉽게 그 세팅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경청은 훈련하는 장면을 그러네요. 세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상대가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그렇죠. 아까 앞에서 이제 소통을 잘하는 유명인으로 유재석 많이 꼽는다고 유재석 씨 했는데 왜 유재석 씨가 리액션을 잘한다. 그럼요. 이러는 데서도 예능은 리액션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경청은 리액션이다. 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소통을 고민하지는 그쵸. 않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소통을 고민하기 때문에 소통은 되게 적극적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청 역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듣는다라고 하면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구나. 귀만 열어놓고 그죠. 귀만 있으면 다 경청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저희가 그래서 소통의 어떤 시작으로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우선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당신은 경청과 관련해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이게 경청과 관련의 경험이라고 하니까 사실 일상에서 항상 듣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영코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경청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있냐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 사건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기억나는 게 딱 있나요? 저는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그 점검을 해주시러 오시잖아요. 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이제 분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항상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요. 너무 어지러운 거여서 약간 어쨌든 주부니까 그쵸. 주부로서 같은 여자로서 되게 부끄럽고 약간 좀 뭔가 들키기 싫은 부분을 들킨 것 같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점검을 다 하시고 이제 나가시려고 이제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제가 변명을 다른 대로 안 해도 물어보지 되는데, 않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저 변명한 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사네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슈퍼우먼은 없어요. 와. 이러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평소에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도 그날은 딱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내 마음을 읽어주셨구나? 그런 느낌 공감받았구나? 이런 좀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고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내 마음을 이분이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워킹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받아주셨다, 뭐 공감받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한마디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말해놓고 나니까 좀 부끄러워요. 저희 집에 상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상상돼요. 연구치님 집도. 그쵸. 예,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슈퍼우먼은 없어요.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울렸다는 거는 뭔가 내가 진짜 공감받았다, 이해받았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면 특히 남자분들은 간지러워서 못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제 적성이 안 맞아요. 뭐 이런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미 누구나 다 그 센서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는 일괄적인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수용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항상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 그러면 어머 슬프셨겠어요. 어머 어떡해요 안타까우셨겠어요.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인지 부회장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하고 많은 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딴 임원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옆에 계신 임원이 계속 뭔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고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조절이 안 되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완전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회장님, 그분이 이제 딱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이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본인의 집무실로 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문을 닫고서는 아이씨 저걸 그냥 엎어버려 말이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화나셨겠다. 진짜 화나죠. 그러니까 근데 문을 빠끔 이제 여시고 그 회장님께서 네.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오, 궁금해요. 그죠? 우리 방송하는 건데 방송용 멘트는 아닌데 그냥 리얼하게. 그분이 개새끼. 딱 그 화난 마음을 집게처럼 긁어주셨네. 하고 싶은 말을.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짜 사실은 그분 앞에서 나도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러면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그분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모든 화가 다 사그러들고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가서는 너무나 침착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잘 끝났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일단은 내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이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되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 그게 나와는 전혀 다른 거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잘 들어야지 그 마음을 읽고 시그널을 듣고 공감해 줄 수가 있고 그 공감한 것을 잘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청의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저희가 이슈를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경청과 공감으로 잡게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제 마음을 쏙 잘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네, 잘 듣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저희가 공감 또 경청에 대한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 오해했던 부분을 하나를 이제 풀었는데 두 번째 질문 궁금합니다. 네, 어떤 질문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당신의 경청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네, 방해할 게 있을까요? 방해를 하니까 경청이 어렵겠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애기들이 있으니까 저 애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만 경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하고 있을 때 애가 이제 말을 걸면 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건성으로 듣게 되거나 뭐 설거지하고 있을 때 말을 그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 없는 반응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내가 바쁘게 하고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일하고 있을 때, 예, 저희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하거나 저희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면, 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집중해서 경청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지금 내가 바쁘게 이걸 해야 되니까 안 보고 그냥 들을게 라고는 하지만 일단 몸이 안 본다는 거는 온전히 경청을 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듣기는 듣는데 머릿속으로 뭐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건 아니지 않아? 뭐라거나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나는 그냥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되게 많죠. 화성에서 온 남편들이 잘하는 거. 온 세상의 남편들이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뭔가 뭐 회사에서 아니면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막 이렇게 하소연 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세상의 남자들은 끝까지 일단은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 네가 잘못했네 라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들만 그럴까요?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안 그러나요? 그렇겠죠. 여자들도 급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안 그랬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냐면 갓 컴플렉스라 그래요. 뭔가 누군가가 자기네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걸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되게 많길 수도 글쎄요. 많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경험이 더 많고 그다음 부하 직원들이 뭔가를 갖고 오면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해 줘야 돼 라는 생각에서 하면 하고 나오는 때가 되게 많죠. 그럴 때 사실은 온전히 경청을 방해를 하게 돼요. 온전히 경청하는 걸. 리더와 이제 부하 직원의 예를 드시니까 저는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좀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뭔가 이 아이의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뭐 얘기하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죠. 엄마는 왜냐면 그만큼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가 있고 너의 미래가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신인 양.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방해하는 것 중에 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듣지 않고 그다음 넥스트의 솔루션을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반대로 경청을 잘 하려면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나의 마음의 스페이스 비우고 또 안에 있는 어떤 나의 판단,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을 비워야지만 경청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릿속에 꾀깨기라고 하는데 이 꾀깨기를 잠재워야 되는데 이 꾀깨기를 잠재우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경청이 아까 경청하고는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경청이야말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없네요. 저희에게 오시죠. 아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저희가 그걸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경청을 잘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네. 좀 오해하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경청을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네. 듣는다는 건 내 안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우는 작업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와 같이 상대도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또 그 욕구는 되게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믿음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철학 이런 것들과 사실은 관련이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어른들이 또 많은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꼰대 테스트도 했지만 네, 네, 우리가 이제는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통 크게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의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코치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질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저 사람들만의 상대방은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까? 거기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지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쵸? 귀를 기울이겠죠? 그쵸? 귀를 기울이면서 listen to가 되고 더 경청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그죠. 예.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 우리가 상대 되게 네, 호기심이 맞아요. 많잖아요. 엄청 경청하죠.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나는 뭐 잘 못해요.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맞아요. 필요하면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자꾸 오늘은 그 엄마로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아기들이 옹알이 할 때 아니 깐난할 때 울음소리도 얼마나 잘 들었어요. 그것만 듣고도 저희는 아이가 뭘 필요한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배가 고픈지 쉬가 마려운지 그치. 잘 들었잖아요. 그냥 울음소리만 그런 듣고도. 울음소리나 뭐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들은 거잖아요. 경청을 한 건데 네. 이게 지금은 왜 그럴까요? 다시 또 완성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주시죠. 네, 사실 경청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일 궁금해요. 네,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당신은 경청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까 앞에서 제가 스피치 학원은 있는데 경청 학원은 없다 이거 얘기하면서 경청이 상호작용이고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 일단은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호작용이니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당신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뭐 끄덕끄덕.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첫 번째는 그냥 되게 바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청을 하려면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이 컨택.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내가 막 일을 하다가 우리 뭐 직원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가 왔을 때 일단 그걸 스탑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I'm ready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이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를 뇌한테 사인을 주는 첫 번째가 아이 컨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제 서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셨어요? 하면 또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못 하고 오셨어요? 헤어스타일 바꾸셨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룰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고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한 2-3번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해봐라. 질문을 서로 던져라. 그러면 끝이 없이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뇌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계속 하는 거죠. 그쵸? 머릿속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첫 번째 그러나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아이 컨택이다. 네. 오늘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보면 뭐 설거지하고 있을 때나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말을 걸면 안 쳐다보고 그래 이렇게 영혼 없이 반응을 그쵸. 하면 네. 아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내 얘기 듣고 있어. 근데 저도 보면 뭐 다 상대방이 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좀 서운함?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쉬운 건데 저희가 잘 못하고 있네요. 가장 쉽지만 정말 파워풀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금세 아주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꼭 아이 컨택, 그러니까 모든 걸 스탑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팁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당신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상대가 사용했던 되게 중요 단어들을 그것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도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왜 앞에서 제가 대학생들 강의 말씀드리면서 그 뭐 유재석 씨나 손석희 씨를 많이 꼽는다라고 했는데 유재석 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액션 이게 굉장히 잘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신 것 같고 손석희 씨가 이런 요약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쓴 단어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네, 2가지 팁을 주셨어요. 아이 컨택. 가장 쉬우면서도 파워풀한 방법을 주셨고 비언어적으로 바디로 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표현하는 거 언어적인 방법을 이제 해주셨는데 또 혹시 오늘 쏙쏙 뽑아가게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잘 표현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또 없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훨씬 더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순간들을 되게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침묵이 흐르면 엄청나게 이게 이제 내가 드디어 말할 타이밍이 왔다. 빨리 막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어색하기도 해요. 이 침묵의 시간이 어색하니까 뭔가 자꾸 이걸 메우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 컨택을 하고 있으면 이 침묵이 그냥 표면적인 침묵이고 그 내면에는 사실은 상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색한 침묵인지를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감정이 격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고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본인의 감정을 추스리거나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침묵이라고 해서 막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그야말로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아이 컨택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기승전 아이 컨택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듣는다고 하지만 중간중간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꾸 내 말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끊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다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중간에 자꾸 들어가고 그쵸. 싶죠. 내 깨깨기가. 저 언제 말이 끊어서 내가 그걸 비집고 들어갈 거냐. 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논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의견을 얘기할 때도 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듣고. 끝까지 듣고 그러려면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케바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더 내가 경청과 관련돼서 더 훈련을 하고 싶다. 더 뭔가를 내 역량을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면 아까 그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네. 마음이 급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자, 우리가 소통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경청과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경청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네. 네, 뭐가 남았나요? 심쿵 질문이 남았죠. 어떠세요? 심쿵 질문 준비하실 때마다 머리 아픕니다.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심쿵 질문 기다려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지막 심쿵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코칭 살롱의 마담 박정영 대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최근에 온전히 집중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나요?